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산 학연 상호 협력 협약 보고권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 재위탁 보고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에 앞서 보고 관련 간부 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네, 행정자치소관 보고의 이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산학연 상호협력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평택의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역인재 양성과 창업, 정주 기반까지 연결하는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약입니다. 지난 4월 평택시를 포함한 평택대와 국제대, 평택상공회의소, 평택산업진흥원 등 총 10개의 기관이 참여해 협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하였고, 이 협약 체계를 바탕으로 평택대, 국제대 간 컨소시엄이 경기도 라이즈 수행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각 기관과 함께 반도체, 모빌리티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과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본 민간위탁 보고안의 재위탁 사유는 2023년 1월부터 민간위탁 중인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함입니다.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는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인의 편의 증대와 공무원의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한 시설로 민원상담 콜센터를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으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 후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소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라이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산학연 상호협력 협약 보고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입니다. 이번에 그 경기도 공모사업이잖아요, 라이즈 사업. 예, 이게 지금 컨소시엄이라고 아까 어디 컨소시엄이었죠? 평택대와 예, 국제대. 국제대. 예. 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그게 선정이 되면은 네. 이제 5년간이고요. 연 20억이고 연 2년 20억. 예, 봤을 때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3년 차에서는 떨어지는 거고요. 네. 이제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와야지만 연 20억씩 총 100억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연 20억씩 5년 해서 100억. 아직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결과가 나왔나요? 예, 결과 나왔습니다. 선정이 되었고요. 예, 예. 이 라이즈 사업이 3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하는 사항이었는데 네. 저희 평택대와 국제대는 2유형으로 신청을 했고 좀 경쟁률도 예,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에서도 조금 관심 가져가지고 신경을 조금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지금 공모한 사업이? 예, 이제 유형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유형은 그 일반 대학이 되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R&D 사업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G7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연구하는 부분이라 저희 평택은 조금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2유형은 지역 클러스터 육성형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시와 그리고 뭐 이제 대학의 자원과
그리고 이제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인재 양성도 하고 이제 또 취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공모가 있었던 거고요. 네. 3유형은 평생 직업 교육 거점형으로 이제 3유형은 있었습니다. 그 저희 우리는 이제 지역 클러스터 육성형 해가지고 두 번째 유형으로 선정이 된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각 대학마다 네. 2유형으로 신청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준비 이쪽이. 대학교에서도 준비 많이 해주시고 예, 해서 이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들도 이제 지금 이제 공모할 당시에 이제 세부 사업들은 들어갔겠네요. 예, 들어갔어요. 저희 지금 전략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나 모빌리티, 뭐 이제 안보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연 20억씩 5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인데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시의 그 취업이나 창업하고도 연관할 수 있고 그런 아주 네, 좋은 네, 맞습니다. 공모 사업을 선정해 되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이게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그 고용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뭐 협약 당사자에 보니까 이제 관내 업체들도 기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산업진흥원도 있고 상공회의소 뭐 다 있는데 이 사업이 잘 해가지고 5년 동안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이 라이즈 경기도 공모사업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경기도 공모사업에 이제 뭐 선정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는 이 유형에 따라서 미래성장 산업 선도형은 G7 산업 반도체 AI 바이오 등 그 지역 클러스터 육성형은 제조업 콘텐츠 문화예술 등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평생 이제 다른 유형은 또 평생 직업 교육 거점형 이렇게 세 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역 클러스터 육성형으로 선정이 됐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미래성장 산업 선도형은 아까 저희하고는 뭐 공모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적합하지 않나요? 저희 지역하고는 혹시? 네, 지역하고는 좀 맞을 수 있죠. 저희도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나 이제 수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지역 대학에서는 이제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선정된 대학교 보면 아주대나 성균관대 예, 요 정도이고 지금 현재는 아주대에서도 수소 분야 쪽은 저희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평택의 수소하고 같이 연구하겠다 해서 이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뭐 대학교가 그 관련된 게 좀 부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반도체든 뭐 수소든 카이스트 들어오든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소부장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된 게 많은데 좀 사업 유형이 좀 방향성이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 규모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국비 포함해서 한 658억 원인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이. 그래서 네. 이제 저희 대학별 최대 뭐 한 40억으로 지원이 된다 그랬는데 아까 이제 연간 20억에서 5년에서 100억이라 그랬는데 이 100억이 확실히 된 건가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실적을 내야지만 3년 차에서 이제 이어서 이제 5년 동안 운영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40억을 최대 지원하고 네. 그 실적이 되면 그 다음부터 네, 3년 네. 차부터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지금 40억이 지원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총 658억 중에서 그래서 요 관련돼 가지고 보면 경기도 5월 12일 날 이제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25년 5월 29일 날 최종 선정됐고요. 그 지산 학연 우리 이제 협약 당사자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들어와 있는 데가 이제 평택대학교, 국제대학교, 대학교는 2개만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어쨌든 요 관련 구축이 돼서 이 대학 지원 체계가 이 사업을 선정이 됐으니까 그 대신 이거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추후에 발생이 되나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비 부담에 대한 거는 있긴 한데
저희 이미 지금 저희 평택은 이제 7억의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학교별로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 사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공모 사업을 했을 때 방향성이 잘못 가면 또 시비도 플러스 되고 매칭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모가 되고 제대로 된 협약이 되고 이런 거를 좀 방향을 좀 잘 가져야 된다. 제가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희도 우려가 돼서 세 개 대학교 이제 만나서 미팅 해가지고 저희 평택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이제 공모 신청 방향은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라이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산 학연 상호 협약 보고권에 대한 질의 동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그 해왔던 아니 저 콜센터를 운영을 해왔는데 보니까 우리 자료를 보니까 이제 1인 응대 전화 수가 지금 한 80 응대 전화 수가 80 뭐 85에서 90 뭐 이 정도 사이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이 응대 전화가 이 정도 되면 어떤 겁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적정한 수준인데.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소유예산 산출 내역에 보면 이게 생활임금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산출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억 7천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금 평균 점수가 이제 좀 98점, 이제 24년 하반기에는 98점.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좀 점수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응답률도 낮고. 뭐 이유가 있나요?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보니까 보통 응답률이 한 60% 정도 되는데 이때는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살짝 예, 낮았습니다. 왜 이유가 뭐 혹시 뭐 그리고 특별한 이유는 좀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했어요? 예. 그 24년 상반기에 이제 그 만족도 점수 좀 낮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뭐가 이 오타가 아닌가 해서. 오타는 아니고요. 근데 이런 특별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 예. 지금 뭐 이런 민원이 요즘 뭐 굉장히 많고 이 콜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이제 과중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콜센터 그 직원들의 그 뭐랄까 업무 만족도나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뭐 이건 이 재위탁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권에 대한
질의 동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